하자. 오늘은 구분구조법을 할 텐데 그 이 타이틀이 무한급수로 표시된 정적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 여기가 좀 귀찮아. 설명하는 사람도 귀찮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귀찮아.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작년 제자가 여기 조교하고 있더라고. 시급이 얼마야 그랬더니 13,000원이래. 많이 좀 주지. 걔가 수능 내신 수리논술까지 다 했던 애라 걔가 아까 보니까 4층으로 가던데 4층이면은 아마 꼬맹이들 조교로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클리니실에 그 얼굴 동그랗고 덩치 큰 애가 있으면 걔거든? 걔니까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3학년들 물어봐도 대답 잘 해줄 거야. 잘해 걔 수학 잘하니까 물어보고. 내가 내 개인적이 없으면 돈을 더 주는데 아직 쓰질 않아서. 합시다. 구분구조법 필기하세요. 구분구조법은 한자야. 적. 이 적이 면적할 때 적이기도 하고 최적할 때 적이기도 해. 면적은 넓이, 최적은 부피.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분해서 잘게 잘라서. 그게 구분구조법이야.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얘는 교과서 표현으로는 무한급수로 표시된 정적분이라고 쓰여져 있어. 이거 어디 박혀 있냐면 정적분의 활용에 박혀 있어. 밖에 니네가 깔려있는 선물을 챙겨왔을 거야.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정적분에 관한 문제 그렇게 돼 있을 거고 그 여러 가지 정적분에 관한 문제가 교과서에서는 정적분의 활용에 들어가 있어. 여러 가지 정적분에 관련된 문제 앞에는 구분구조법 얘기일 거고 뒤쪽에는 이제 재밌는 문제가 많을 거야. 시작. 뭐 이런 거지 뭐. 옛날 한 옛날에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었어요.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서 출발이지. 피자 조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내접하는 정다각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삼각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부채꼴이 아닌 이상한 부채꼴로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내가 떠들고 있는 건 논술 패턴인데 네가 알고 있는 걸로 하면 여기 있는 부채꼴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막 만드세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있잖아. 피자 조각을 이렇게 자르세요. 붙이세요. 이렇게 붙여서 왠지 여러 번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이면 등분의 횟수를 늘리면 여기 있는 것이 거의 직선처럼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배웠잖아.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지 뭐 라고 설명을 들었을 거야. 이쯤 하면 될까?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여기는 R이고 원주 정도는 안다고 하자. 전체 원주는 2파이 R인데 절반일 거 아니냐. 파이 R이 돼서 넓이를 구하면 파이 R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렇게. 근데 그 기원전에 이렇게 안 했다 하지. 지금부터가 이제 출제 포인트인데 원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렇게 하셨대. 내접하는 정다각형보다는 원의 넓이는 클 테고 외접하는 정다각형보다 원의 넓이는 작을 테고 이렇게 근사를 하셨대. 다시 내접하는 정다각형보다는 크고 외접하는 정다각형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셨대. 그러니까 이 각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원의 넓이에 근사하지 않겠냐? 정사각형보단 정오각형이 정오각형보단 정만각형이 비슷할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근사값을 계산하셨다 해. 그 여기 뭐 생기는 거 같냐? 부등식이 생기겠지. 조그만 거보다는 크고 큰 거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분의 횟수를 무한정 늘리겠다는 말은 이건 각을 늘린다는 말인데 n을 무한대보다는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지. 됐지? 그래. 걔를 가지고 구분구조법을 설명하고 싶대. 끝. 부피
구해 부피는 네가 숙제로 하고 원뿔 할게. 나는 항상 이거 설명할 때 원뿔부터 해. 이렇게. 높이가 h고 반지름이 r인 그런 원뿔을 만들었대. 원뿔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h. 원기둥의 부피가 있는데 앞에 3분의 1을 곱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 이제 잘생긴 지우가 얘기해 줄 거야. 그 다음에 이쁜 지우야. 자, 잘생긴 지우는 왜 원기둥의 부피 3분의 1이라고 알고 있어? 그럴 때 너도 이래야지. 선생님 시간이 있으세요? 시간 있어. 그럼 나와서 할게요. 이래야지. 쑥스러운가 본데? 이쁜 지우가 얘기해봐. 뭐, 야, 1초도 안 지났어, 임마. 묻지도 않았어. 이런 씨. 야, 수학과. 너는 배신하지 않겠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얘기인 거지. 아, 대현이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우가 먼저 얘기를 했어. 그 얘가 옛날에는 한옛날에 뭐 이렇게 배우지 않니? 쓰지 마.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 원기둥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실제 이런 설명도 가능하긴 하거든. 얘들아, 원뿔이 하나 있고 너랑 토탈 3개가 있잖냐. 그게 3분의 1. 아, 너 그렇게 뜨지 마. 왜 그래? 나 봤다니까. 그럼 애들이 이제 그러지. 선생님 이건 꽃갈콘인데 저거는 꽃갈콘이 아니라 들어간 건데 어떻게 그게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외워 이 새끼야 이제 이러잖아. 그 다음 설명이 이제 사실은 말이다. 물에 빠뜨려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튀어나온 걸 계산해 보면 유레카를 외쳤는 그 할아버지 얘기도 하고 모래를 막 쌓아놓은 다음에 뭐 그 얘기도 하고 막 하잖아. 근데 다 지금 설명이 좀 애매하죠. 그지? 그래. 시작. 그래서 이렇게 하셨대. 우리가 구하기 불편한 놈을 알고 있는 것에 기대서 부등식을 만들고 계산하고 싶으셨대. 저처럼 방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르는 방법을 그러니까 큰 거부터 하자. 이렇게 원기둥의 부피는 아니까 바깥쪽에 있는 원기둥. 야, 원기둥. 첫 번째. 야, 좀 잘 그려봐. 두 번째 원기둥 이렇게 있어. 이렇게 원기둥을 막 쌓아 나가서 맨 마지막에 가장 큰 원기둥을 이렇게 만들래. 필기 알아서 하는 거다. 면접에도 나온다. 응? 그럼 여기가 n번째 원기둥이란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부피보다 좀 큰 거잖아. 큰 거여서 그래. 우리가 구할 부피보다 큰 놈을 계산해야 되겠군. 그러면 이 n개를 다 합할 거야. K가 1에서부터 N까지 첫 번째 거부터 K번째까지 이제 합하겠다는 얘기고 여기는 K번째 조각이 필요하잖아. 변수가 K니까 K번째 일반항이 필요한 거지. 한번 따라해봐. K번째 조각. 안 들려. K번째 조각. 아저씨 어지럽다고 좀 도와달라고. 지금 네가 갑자기 차은우처럼 보인다고 지금 어질어질해서. 그거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 없잖아. 네가 그러던 말던. 다시 K번째 조각. 그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K번째 조각을 만들고 싶어.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단면으로 해도 돼. 그러니까 그 지우가 단면으로 하던데 그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돼. 어쨌든 나는 나의 그 미술 최우수상을 받은 실력을 자랑하고자 이렇게 K번째 조각을 만들었어. 여기에 K번째 조각의 넓이를 쓰고 걔를 n개를 다 합할 생각인데 오차가 생기잖아. 그 오차를 줄이고자 n을 무한대로 보낼 생각인 거야. 근데 그 전까지만 지금 할 생각이고 K번째 조각의 부피를 구해야 돼.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이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 전체가 h라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n등분 했잖아. 이 n등분은 계속 나올 거야. 따라해봐. n등분. 등분의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가 구할 부피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냐. 2개의 원기둥을 쌓는 것보다 한 10개 쌓는 게 더 가까울 거고 그지? 그렇게 될 거니까 여기는 이 높이가
n분의 h가 될 거야. 그럼 밑넓이만 구하면 되지. 그 밑넓이 구하려면 뭐 닮은 도형을 생각해 봉직하잖아.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아랫면을 해도 되고 윗면을 해도 되는데 얘는 아랫면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처음 여기 맨 꼭지점에서부터 첫 번째 원기둥의 밑면까지 떨어진 거리가 n분의 h고 저 맨 위에서부터 두 번째 원기둥 밑면까지 떨어진 게 n분의 2h잖아. 맞지?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k번째 원기둥의 밑면까지 떨어진 거리가 n분의 kh였을 거 아니냐. 그래서 요만큼의 거리가 n분의 kh야. 뭐 대충 된 것 같아. 큰 직각삼각형이랑 조그만 직각삼각형이 닮았으니까 요만큼이 h면 n분의 k를 곱하면 요 새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r이었잖아. n분의 k를 곱하면 요 놈이 나올 것 같은 거지. n분의 k를 곱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이 n분의 k의 r이 되구나. 이걸 알 수 있어. 걔를 쓸어가. 파이에다가 r제곱이니까 n분의 kr 너의 제곱이 되고 n분의 h를 곱하는 상태를 만들게 돼. 그러면 시그마 입장에서는 변수가 k잖아. 변수가 k니까 k가 아닌 문자 또는 숫자들은 앞으로 싹 보낼 거야. 보내자고. 그러면 n 세제곱분의 분자가 파이 r제곱 h는 싹 나갔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만 남았네. 이것만 계산을 열심히 하면 되겠네. 6분의 n에 n 플러스 1 두 개를 더해 항의 개수가 n개니까 2n 더하기 된 거야. 이렇게 결정이 되겠군을 알 수 있어. 근데 오차가 있잖아. 그 오차를 열심히 줄이고자 n을 무한대로 보낼 예정이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다 n을 무한대로 칠 거고 변수가 n으로 바뀌었네. 여기 있는 얘가 3분의 1 n세제곱으로 출발한다는 걸 아니까 수렴값이 3분의 1 파이 r제곱 h가 된다는 것도 아주 쉽게 보일 수 있어. 근데 여기에 과정을 쳐다보면은 물론 얘가 그 원뿔의 부피가 있는 거니까 얘의 극한만 구해도 되지만 원래 출제 의도가 그게 아니었겠지. 조그만 것보다는 크고 큰 것보다는 작은데 두 개의 오차가 있어요. 두 개의 오차를 죽이고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여가 이론이잖아. 맞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작은 것도 뭔가 설계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필요해. 그 작은 것이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해봐. 시작. 너 하라고. 작은 거를 해보라고. 내접하는 원기둥으로 해보라고. 시작. n등분이야. n등분. 자, 나도 이제 대충 쓸게. 얘가 안쪽으로 쌓이는데 우리 이런 오해는 하지 말자. 일단 n개를 쌓을 거야. n개를 쌓을 건데 안쪽에다 하려다 보니까 첫 번째 거 그리기가 좀 애매해.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서 그 두 번째 거부터 그릴게. 이렇게. 얘 두 번째야. 얘는 두 번째야.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그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거를 그렸어. 야, 이게 n 번째 거는 이렇게 이렇게 되겠구나. n 번째 거를 그렸어.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할 예정인 거지. 이것 원뿔의 부피보다 작은 놈을 생각할 것이고 n개를 쌓았으니까 n개는 변함이 없어. 따라해봐. n개 다시 n개. 이건 변함이 없는 거야. 그래. n개를 쌓았는데 여기에 k번째 조각이 필요한 거야. 계속 넓이던 부피던 길이던 k번째 조각 얘기를 계속 하게 될 텐데 그 k번째 조각을 써보자고. 이쯤에 쓰면 되겠지. 이렇게 k번째 조각을 좀 재수없게 그릴게. 여기 k번째 조각이야.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 전체를 몇 등분 했다고? n등분 했다 그랬지. h가 있는데 n으로 나눴으니까 n분의 h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어. 쟤랑 똑같지. 그 다음에 밑넓이 또는 윗넓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거를 안 그려놨기 때문에 맨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이 거리가 첫 번째 게 안 보일 뿐이어서 n분의 h라는 걸 기억해줘. n분의 h야. 그러니까 두 번째 놈의 윗면까지가 n분의 h인 거지.
맨 위에서부터 세 번째 놈의 윗면까지는 n분의 2h겠지. 하나 줄잖아. 하나 줄어서 맨 위에서부터 k번째 놈의 윗면까지는 하나가 준 게 나와서 n분의 k 빼기 1 h가 돼. 이렇게? 그래. 닮은 비로 하면 되겠구나. 요만큼이 h인데 n분의 k 빼기 1을 곱했잖아. 요만큼이 r이니까 n분의 k 빼기 1을 곱해. 네가 n분의 k 빼기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 r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쓰자. 얘는 파이에다가 r n분의 k 빼기 1의 r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요분 n분의 h를 곱하면 되겠군. 여기까지 왔고 어디다 쓰지? 내려갈까요 쭉? 필요 없는 걸 빼자. n세제곱이 있고 야 이거 여기다 쓰면 내가 불편하잖아. 내가 불편하자. n세제곱분의 파이 r 제곱 h가 되고 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빼기 1의 제곱까지 이렇게 왔나봐. 쫓아왔지? 그 수원 때 그래서 적당하게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여기는 이 정의역이 0이 되고 1이 되고 2가 되고 또이 가서 n-1까지 이게 간다는 걸 알아. 그래서 아래끝 위끝을 밖으로 간다? k가 0에서부터 n-1까지 k제곱으로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밖으로 가. 밖으로 가는데 사실 k 대신에 0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냥. 야 이게 0이니까 너는 그러면 k가 1에서부터 n-1까지 k제곱으로 써도 되겠군. 이렇게 표현이 다양해져. 자 따라해봐. 다양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k제곱이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6분의 항수가 n-1개 이거에다가 하나 더하고 두 개를 더해서 2n-1로 결정이 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 또한 3분의 1의 n세제곱 이렇게 출발할 거기 때문에 얘의 수렴값 또한 3분의 1 파이 r 제곱 h로 수렴한다는 걸 알게 되고 얘도 1로 수렴하고 쟤도 1로 수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부피는 이쪽으로 수렴하겠구나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지. 표현이 어떻다고? 다양하다고. 근데 여기를 쳐다보면 얘만 봐도 알 수 있어.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경험치들이 많은 아이들이 시작하자마자 이걸 쓴 거지. 잘했어. 하나가 부족해 보이거든. 부족하잖아. 없잖아 지금 하나가. 하나가 없는데 왜 계속 내가 이렇게 설명하냐면 입체도형을 그 구의 부피를 구한다 할지 뭐를 구한다 할지 할 때 이게 항상 헷갈려. 따라해봐. n개. n개는 그대로야. 처음 게 안 보일 뿐.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는 게 편해서 일부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됐죠? 됐어요. 됐다 그랬어 너. 다음 넓이. 집에서 숙제로 그 구의 부피를 해봐. 구의 부피가 얼마지? 이거 어렵긴 어려워. 구의 부피가 건널비도 물어볼 것 같지 않냐? 그치? 건널비도 물어볼 건데 구의 부피가 일단 부피니까 세제곱이겠죠. 자, 태용이가 얘기해 줄 거야. 3분의 R 세제곱.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구의 건널비는 미분을 하면 돼. 미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 4파이 r 제곱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기억해. 하나는 기억해. 아니 이걸 기억하면 적분하면 되고 이걸 기억하면 미분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좀 기억해. 이거 증명 좀 해봐. 집에서. 집에서 잠들기 전에 천장을 봐. 천장을 봐서 천장을 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하면 될 수 있을 거야. 너희들 똑똑하잖아. 꼭 해봐라. 안 할 거지? 세 번째지? 세 번째 넓이. 아휴 이거 할 말 개 많은데 이거 아유 어떡하면 좋아. 으휴 1번 증강수. 노멀한 거 하나 가지고 오자고. 조금 크게 그리자. 사관학교는 전통적으로 이쪽을 되게 좋아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좋아하셔. y는 fx가 있고 fx를 x제곱의 일부분처럼 생각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놨다고 생각해 주시고 0에서부터 1까지 부호를 가진 넓이를 계산하는 걸 해보고 싶어.
그 정적분을 하면 되잖아. 넓이랑 똑같으니까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 0에서 t1까지 x제곱의 dx를 하면 그 넓이가 나와요. 정적분의 결과가 나와요. 뭐 이렇게 되잖아. 걔를 구분구조법으로 할 거야. 그 자르는 방법이 다양한데 일단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직사각형으로 할 것이고 좀 더 하다 보면 삼각형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 그 논술 시간에 보고 직사각형으로 하는 게 노멀해 보이지. 우리가 못 구할 넓이를 아는 것에 기대서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할 이 정적분의 결과보다 조금 큰 이런 직사각형을 쌓아볼까? 이게 첫 시작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부를 한 사람은 알아. 이게 등간격이 아니어도 된다는 걸 알아. 등간격이 아니어도 되는데 지금은 균등 간격으로 할 거야. 균등 간격으로 하고 여기가 n번째 조각이라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길이가 1이잖아. 길이가 1이니까 그 1을 n으로 나누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겠군. 그래서 k번째 조각을 일단 쓸 텐데 이 적분의 결과보다 큰 걸 쓸 거야.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n개를 합할 예정이고 그럼 k번째 조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k번째 조각을 만들어. 조금 대충 크게 만들게. 별로 안 큰데? k번째 조각 이렇게 있어.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1을 n으로 나눈 거니까 n분의 1이야. 이렇게. 근데 높이가 요만큼이잖아. 이만큼의 높이를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x 좌표가 필요해. 그 x 좌표는 아이고. 화이팅.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 거의 오른쪽 n분의 1 좌표 길이가 n분의 1이니까 두 번째 거의 오른쪽에 있는 좌표 n분의 2 n분의 1짜리 두 개 더했으니까 세 번째 있는 오른쪽에 x좌표 n분의 3. 그러니까 k번째 놈의 오른쪽 x좌표는 n분의 k일 거야. 그 직전항은 뭐겠어? n분의 k 빼기 1이지. 이렇게 찍어내는 게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n분의 4를 찍었어. 무슨 수요? 등차수야. 공차가 얼마? n분의 1.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찍어냈어. 그래서 함수값이니까 그 n분의 1에다가 f의 n분의 k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쓸 수 있지. 혹은 이 표현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n분의 1이라는 것은 x값의 변화량이야. 뭐라고? x값의 변화량. 왜 그렇게 설명하는데 적분을 지금 내가 이렇게 걸어놨잖아. 0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델타 x는 잘 봐야 될 텐데 1에서 0을 빼고 n으로 나눈 것이 델타 x예요. 근데 이쪽 반대로 1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적분하잖아.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0에서 1을 뺀 걸 n으로 나눠야 걔가 델타 x예요. 델타 x는 부호가 있다고 여러 번 설명을 했던 것 같단 말이지. 그래? 0에서 1까지다 보니까 너는 여기를 델타 x로 쓰고 그 다음에 f에다가 k번째 x좌표잖니. 그래서 xk 이렇게 쓰기도 해. 여기 좀 불편하지? 뒤로 보낼게. f의 xk가 되고 여기가 델타 x가 된다. 이렇게 쓰기도 해. 같은 표현이야. 이렇게. 됐어. 그래, 저렇게 되는군요. 맞아. 작은 것도 합시다. 작은 거는 아래쪽에 깔리는 거니까 첫 번째가 여전히 안 보이지. 그림을 그리기 좀 그렇잖아. 안 보여. 첫 번째가 안 보이고 두 번째가 요 분이셔. 세 번째가 요 분이셔. 네 번째가 요 분이셔. 그 다음에 K번째는 요 분이셔. 이렇게. 요 분이시고 N번째는 요 분이시네. 이렇게 됐어. 그래서 K번째 조각을 만들자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N등분한 건 여전히 똑같으니까 N개를 합할 거니까 K번째 조각만 식으로 쓰면 돼. K번째 조각인데 얘는 그 밑변의 길이는 똑같거든. 이렇게 높이가 달라. 왼쪽에 x좌표를 함수값으로 쓰고 있잖아. 높이가 다른 거라서 얘가 f에 n분의 k 빼기 1이라고 써야 돼. 함수값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호가 결정이 되겠구나도 충분히 알 수 있어. 정적분의 결과도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도 이렇게 쓰면 돼.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f에 x의 k 빼기 1 직전항이니까 등차수열이라고 그랬지. x좌표가 여긴 델타 x 그랬고 이 상황에서는 델타 x를 양수처럼 지금 본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보기 불편하잖아. k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고 2를 집어넣으면 1이고 이러고 3 집어넣으면 2가 되고 또이 가서 n 집어넣으면 n-1까지 지금 이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있냐. 시그마 k가 0에서부터 n-1까지 n분의 1은 그대로 두고 f에 n분의 k라고 써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k 대신 0을 집어넣으면 f0이야. 근데 여기 지금 보면 f0이 0이잖니. f0이 0이니까 졸려. 벌써 만약 f의 0이 0이라면 이렇게 f0이 0이면 얘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는 거야. 0일 때는 필요가 없잖아. k가 1에서부터 n-1까지 n분의 1의 f의 n분의 k라고 써도 되겠는 거야. 표현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지. 다양해. 또 요쪽 여기서도 끌어낼 수 있는데 k 대신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x의 제로야. 인덱스만 쓸게. 0. 2 집어넣으면 1, 3 집어넣으면 2 이렇게 가서 n 집어넣으면 n-1까지 가. 요 인덱스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바뀌겠네. 위로 가서 시그마 k가 0에서부터 n-1까지 갔고 델타 x는 그대로 쓰고 fxk라 쓰고 델타 x 이렇게 써도 좋겠다. 아래 끝 위 끝이 좀 이상하게 생겼네 얘가. 그지? 좀 이상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뀔 때도 만약 f의 0 x 제로 그래 f의 x 제로 이게 0이 맞다면 쟤처럼 일로 와 여기가 x1이지 얘가 x2 그 너는 뭐야? x 제로야. 따라해봐. x 제로. 그래 분명히 헷갈릴 일이 올 거다. 이게 x 제로고 얘는 n번째 x표니까 여기는 xn이겠지. 이렇게 x 제로, x1, x2, x3 이렇게 찍히는 거야. 여기에 찍히고 있는 거야. 됐어. 일로 오면 시그마 함수값 제로니까 1에서부터 n-1까지 가도 좋다. f의 xk에 델타 x를 써도 좋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맞지? 근데 얘가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어냈는데 오차가 생기잖아. 그 오차를 죽이려고 얘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고 그 오차는 이만큼이야.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오차가 0으로 죽어요를 상관학교에서는 이렇게 낸 적이 있어. 실제로 수식으로 던졌지. 얘를 오른쪽으로 모아. 오른쪽으로 모아. 오른쪽으로 모아. 오른쪽으로 모아. 이렇게 모으게 되면 이렇게 쌓이거든. 첫 번째 오차, 두 번째 오차, 세 번째 오차, 네 번째 오차. 보이지? 이렇게 쌓이고 또 갔다가 k번째 오차가 여기 쌓였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n번째 오차 또한 쌓여서 이만큼이 얘의 넓이가 오차의 합이야. 따라해봐. 오차의 합. 여기가 오차의 합이야. 오차의 합이니까 얘를 식으로 써내는 거지 뭐. 요만큼의 넓이를 표현하면 여기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높이라고 해야 되나? 함수값? 맨 마지막에 이제 있는 게 1, 2여도 좋고 f의 뭐 1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오차들을 합한 거거든. 오차들을 합한 거니까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으로 죽는 게 당연지사. 보이지? 이렇게 그 오차가 0으로 죽는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오차가 줄어들 없어지는 거지. 오차가 없어서 결국 이것의 수렴값과 이것의 수렴값이 이렇게 대여로 바뀌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쓰면 되지. 0에서부터 1까지 fx dx라고 쓰면 되는 거야. 어떻게? 돌아가는 판 알겠어? 그렇게 되겠어? 그래. 이때 k번째 조각에서 오른쪽에 x좌표의 함수값을 높이로 쓰는 것을 우합이라 했고 왼쪽에 x좌표의 함수값을 높이로 쓰는 것을 좌합이라고 했어. 읽어봐. 우합. 졸리지? 좌합. 다시 우합. 좌합.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 지금 우합 좌합을 표현한 것은 리미트를 붙이기 전 거고 합의 구조를 띈 일반항이야. 급수형 일반항이야. 걔를 쓸게. 여기다가 써. 우리가 구할 저 정적분의 결과가 0에서 1까지였지? 즉 마침 함수 f가 증가함수였어. 오른쪽에 x좌표 함수값을 높이로 쓰는 것이 대충 처음에 그렸던 얘잖아. 노란색으로 막 열심히 그렸던 얘잖니? 이게 좀 더 크고 걔가 우합이었다고. 그러니까 증가함수니까 얘가 우합보다는 작고
좌합보다는 크고 이거를 알아. 그 다음에 우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하나밖에 없는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F의 K번째 X좌표 너를 데리고 오고 델타 X를 곱하면 되겠네. 방금 이렇게 설명했었지. K번째 X좌표의 높이를 쓰고 델타 X를 곱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좌합을 쓰면 여전히 N개를 합한 거니까 K가 1에서부터 N까지가 있고 집중해야 될 텐데 F의 X의 K 빼기 1 여기다가 델타 X를 곱하면 좌합이라는 게 보여. 왼쪽 X좌표 함수값도 높이를 쓰고 있잖아. 맞지? 근데 좌합은 표현이 다양하다. 첫 번째 K 대신 1을 집어넣으면 이게 0부터 출발하지? 2 집어넣으면 1이지? 막 가서 n 집어넣으면 n-1까지 가는 거니까 시그마 K가 0에서부터 n-1까지 F의 X의 K 델타 X라고 써도 되는 거네. 첫 번째 거에서는 얘가 어색했고 두 번째 거에서는 얘가 어색했어. 아래 끝 위 끝이 지금 어색한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처럼 F의 X0가 0인 경우, 시작하자마자 0인 경우에서는 첫 번째 항을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K가 1에서부터 n-1까지 F의 XK의 델타 X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표현 방법이 있고 얘도 여기가 어색한 거지. 이쪽 표현이 전부 다 좌합이야. 그러면 이제 증가함수의 성질에서 네가 기억해야 될 거는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미분의 정보다 크거나 같다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원정의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 넓이 관계도 기억하는 거야. 이렇게 증가함수라면 뭐보단 작아? 우합보다는 작고 뭐보다는 커? 좌합보다는 크다. 좌합과 우합은 오차가 생기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 오차가 없어져서 얘의 수렴값과 얘의 수렴값은 너로 간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지. 방금 내가 한 게 무슨 정리야? 샌드위치 정리지? 조임 정리지? 조임 정리야. 조임 정리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우합은 급수형 일반항이야.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수열을 묶잖니? 그럼 이 자체가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소리고 급수형 일반항이 될 거야. 그 급수형 일반항을 TN이라고 하자. 근데 왼쪽도 여기를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묶잖아. 그러면 그 급수형 일반항이야. 합의 구조를 땐 일반항이지. 여기 SN이라고 하자. 사관학교 니은에 이렇게 나왔었지. T의 n 더하기 1에서 T의 n을 뺀 것이랑 S의 n 더하기 1에서 SN을 뺀 것이 0보다 커요. 이게 니은이었거든. 참이야 거짓이야? 고맙다 형구야. 얘를 일단 구라거든. 얘가 거짓이거든. 얘가 일단 거짓인데 왜인 거부터 보자. 첫 번째 오류가 이제 여기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잠깐 집중. 지금 얘가 너 꺼져 씨. 내가 전적분의 결과인데 증가함수는 좌합보다는 크고 우합보다는 작았잖아. 맨 마지막에 내가 이게 무슨 정리지 그랬지. 샌드위치 정리라면서. 근데 여기 있는 급수의 일반항이랑 여기 있는 급수의 일반항이 더 증가함수잖아. 증가수열이면 이렇게 간다. 가운데 있는 데가 일로 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리를 만족하려면 오차가 0으로 죽으려면 얘는 증가수열이어야 하고 얘는 감소수열이어야 해. 그래야 만난다고. 같이 증가면 안 되고 같이 감소면 안 된다고. 만나질 않잖아. 얘는 뭐라고? 증가. 여기는 감소. 이래야 된다고. 증가는 금방 보여지는데 쌓으면 되니까. 여기 급수형 일반항을 뭐라 그랬어? SN이라 그랬잖아. 그 얘를 나열해 보면 S1, S2, S3, S4 이걸 나열할 거 아니냐. 그러면 S의 1은 뭐 대충 이거고 S의 2는 이거랑 이거 두 개 합했고 S의 3은 여기까지 합한 거니까 증가수열인 거 금방 보여요. 맞지? 이쪽 증가는 당연해 보여. 근데 감소인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거꾸로 나열해야 돼. 첫 번째 항은 Sn, 두 번째 항은 Sn-1, 세 번째 항은 Sn-3 2였다. Sn-2, 세 번째가 Sn-1 이런 식으로 거꾸로 나열하는 거야. 제일 큰 거부터 때려놓고 그 다음에 줄어든 거 하나 때려놓고 또 줄어든 거 하나 때려놓고 이렇게 나열하면 감소수열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그 도형적 관점으로 보지 말고 결국 오차가 0으로 죽어야 되니까 샌드위치 정리로 설명을 해야 되므로 얘는 증가수열이고 얘는 뭐일 수밖에 없다고? 감소수열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억하자고. 여기까지 됐어? 그래.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2분이 이럴 거라고. 얘는 감소수열해야 되잖아. 그 t에 n이 있고 t에 n 더하기 1이 있으면 항번호가 커지면 얘는 줄어들어야 돼. 이렇게. 따라서 t에 n 더하기 1에서 t에 n을 뺀 경우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왼쪽에 있는 이 SN은 증가시열이잖아. 항번호가 커지면 커져야 돼요. S의 n 더하기 1에서 SN을 빼잖아. 이게 0보다 크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양수고 너는 음수가 돼서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 니은 문제였다고. 오케이? 뭐로 설명하면 된다고? 샌드위치 연기로 설명하면 된다고. 됐지? 메모하세요. 좌합, 우합, 그 다음에 그 관계까지 지금 봤어요. 졸려서 어떡하니? 응? 어떻게 하면 좋니? 감수함수. 하자. 대충 뭐 이렇게 쓰자. 이렇게 있는 감수함수가 있다고 하자. 이렇게. 0에서부터 1까지였다고 치자고. 좀 큰 거부터. 첫 번째 조각 여기 있네. 두 번째 조각 여기 있네. 세 번째 조각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이렇게 n번째 조각은 이쯤 있겠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 n번째 이렇게 있을 거야. 우리가 구할 것보다 조금 클 거야. 얘가 조금 클 건데 k번째 조각을 살펴보면 조금 크게 그리자야.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 k번째 조각. 지금 이 k번째 조각은 좌합을 표현하는 걸까? 우합을 표현하는 걸까? 좌합을 표현하는 거겠지. 왼쪽 x좌표 함수값을 높이로 쓰고 있는 거니까 좌합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구할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 dx 이 정적분한 결과를 이제 부등식을 만들 텐데 오른쪽에는 큰 게 좌합이네? 왼쪽에는 이제 k번째 조각만 봐. 귀찮아. 이렇게. 이게 우합일 거 아니냐? 얘가 우합이잖아? 그러면 우합보다는 크네? 그 좌합부터 쓰자고. 일단 여기는 k번째 x좌표이자 이것의 길이가 n분의 1이니까 k번째 x좌표이므로 n분의 k라고 쓰면 되겠고 여기는 n분의 k 빼기 1이라고 쓰면 되겠고 보여? 그렇게 됐지? 얘가 x 뭐라고? 0. 여기는 x1. x1은 n분의 1이겠네, 좌표가. x2는 n분의 2겠네, 좌표가.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 n분의 k고 n분의 k 빼기 1이야. 여기는 xn이야. 그래서 시그마 간단한 표현으로 쓸 거야. k가 1에서부터 n까지 n등분한 건 똑같다 그랬잖아. f에 x의 k 빼기 1에다가 델타 x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지? 됐지? 그 다음에 우합. 우합은 여기가 xk잖아. xk니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fxk 델타 x 이렇게 되겠네. 감소함수에서는 좌합이랑 우합의 크기가 반대라는 걸 기억해 줘야 될 것 같고 이때 정의를 좀 내려줘. 단 델타 x는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고 있잖아. 델타 x는 1 빼기 0을 n으로 나눈 걸 델타 x라고 취급할게요. 그렇게 써주셔야 되고 이제 좌표의 표현. 좌표는 x0 일로 와. x0보다 x1이 크고 서술형평가에서는 안 쓰면 감점이다. 귀찮은데 내가 쓰는 이유가 있겠지. x의 n은 여기가 1이고 x의 0은 0이에요 라고만 써주면 아무 지장이 없어. 요렇게 해주면 중간에 꼼꼼하게 하고 싶으면 xk를 여기 동원했기 때문에 xk를 사이에 이렇게 써줘도 괜찮아. 이렇게 안 써줘도 상관없어. 그런 식으로 써주면 아 얘가 부등식을 잘 만들었구나 이거를 인정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좌합은 표현이 다양하다 그랬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아까랑 비슷한데 뭐 똑같지 뭐. 얘가 k 대신에 1 집어넣으면 0이 되고 2 집어넣으면 1 되고 이렇게 가서 n 집어넣으면 n-1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시그마 k가 0에서부터 n-1까지 f의 x의 k 델타 x 이렇게 써도 좋다. 이런 표현도 된다.
어색하는 건 여기가 어색하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얘는 첫 번째 항이 0은 아니야. 얘가 x0의 함수값이 0이 아니잖아. 0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지만 아까도 얘기했듯 f의 x0가 만약에 0이었다면 바뀔 수 있는 거야. 이렇게 k가 1에서부터 n-1까지 구경하는 거랑 네가 쓰는 거랑 달라. 이렇게 갈 거라는 거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좌합의 일반항 이게 걸었어. 무슨 수열? 얘 무슨 수열? 멍 잡을 거야 계속. 감소 수열이지? 얘는 증가 수열. 그렇게 되는 거야. 거기까지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는 저렇게 좌합이랑 우합이랑 크기가 좀 달라진다. 그리고 두 개는 오차가 생기는데 그 오차는 리미트를 뿌려서 할 거다. 얘의 수렴값도 정적분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던 거지. 얘가 지금. 하나를 더 하고 할까? 관련된 예를 하나 보자. 시그마 목이 메인다.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수렴의 발산해. 어, 10kg 했어? 발산하지?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 얘는 수렴하지? 수렴값이 기억나? 6분의 파이제곱 정도로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네가 보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정적분에 관련된 문항의 연습 문제에 내가 지금 설명할 것이 단순하게 나와 있는 문제가 있어. 지금 써냈던 저 구분구조법은 얘가 발산하는지 얘가 수렴하는지 증명하는 도구이기도 해.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판정법이라고 해. 따라해봐. 적분판정법. 다시 적분판정법. 그러면 우리 부분적분 할 때 말이다. 부분적분은 적분 안에 적분이 또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편해야 된다 그랬지. 그 적분판정법을 하려면 적분이 잘 돼야 된다. 함수가. 적분이 안 되는 함수를 쓰면 안 돼. 씹는 거 봐. 요 함수를 이렇게 잡으려고 x분의 1이라는 함수로 잡을 거야. 그리고 이 함수는 함수값이 항상 양수지. 또 점점 감소한다는 거를 알아. 할게. 이거 내신에도 잘 낸다. 뒤에 있는 그 연습 문제 스타일로 내신에도 잘 내. 부등식을 만드는데 말이지. 여기를 n, k 할까? k 하자. 여기를 k 더하기 1 이렇게. 그러면 넓이 관계를 써낼 수 있거든. 여기는 k 더하기 1분의 1이고 여기는 k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 사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사각형이 되잖아. 딱 저거지. k번째 조각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밑에 있는 직사각형은 우합, 여기 왼쪽에 큰 직사각형은 좌합, 요걸 표현한 것 같잖아. 이 정적분의 결과가 너보다는 크고 너보다는 작지 않겠어? 맞지? 그래서 스스로 부등식을 만든다. 인테그랄 k에서부터 k 더하기 1까지 fx의 dx, fx가 x분의 1이니까 x분의 1의 dx라는 이 적분의 결과는요, 얘보다는 크고 너보다는 작아요. 근데 이거의 길이를 1로 맞춰놨잖아. 1로 맞춰놨으니까 조그만 거는 얘야, 큰 거는 얘야. 이렇게 이런 부등식을 만든다. 자, 따라해봐. 부등식. 좌합이랑 우합의 효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부등식을 만들어냈지. 부등식을 만들어냈는데 얘가 지금 필요한 거니까 부분합을 구한다, 극한값을 구한다로 가야 되지 않겠어? 그 부분합을 구하려면 k가 1에서부터 n까지 일단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판정을 할 때 이 적분을 가지고 판정을 할 거기 때문에 얘가 좀 편리하게 쓰는 게 좋겠어. 편리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시그마를 거는데, 아이고야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가려고 k 대신에 1 집어넣으면 1에서부터 2까지, 2 집어넣으면 2에서부터 3까지, 3 집어넣으면 4에서부터 아니잖아, 3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가잖아. n-1을 집어넣으면 n-1에서부터 n까지 가겠지. 거기를 1에서부터 n까지 보내려고
이렇게 시그마를 걸 거야. 부등식이 생기면 시그마 걸어도 상관없잖아. 크기 그대로 유지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쪽으로 간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면접에도 잘 나오고 논술에도 잘 나오고 내신에도 사술행위 잘 나오고 수능에는 옛날에 나왔고 요즘엔 잘 안 나오지. 이쪽을 하면 인테그랄 1에서부터 n까지 근데 모르겠어. 세기말이라 수능 수업에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간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K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된 거야. 지금 이거 보면 적분이 잘 될 것 같지 않아? 적분이 잘 될 것 같아. 적분이 잘 될 것 같고 얘는 어떻게든 조작을 하면 여기 부분합이 구해지거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분의 1 이렇게 생겨있는 것이 부분합이기 때문에 요거 있잖아요. 요만큼이 부분합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다 될 거라는 느낌이 들어. 근데 이제 이 결론을 알고는 있잖아. 결론이 뭐라고 얘가? 발산이라고. 발산이면 어딜 주목해야 되냐면 얘가 무한대로 n을 무한대로 던졌을 때 얘가 무한대로 가서 네가 발산해요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저런 식으로 바뀌면 좋겠다가 핵심인데 일단 부등식을 일로 데리고 오자. 이쪽 부등식을 쳐다봐봐. 이쪽 부등식을 보면 lnx가 있고 적분해서 1에서부터 n까지가 있네. 그러면 얘를 계산해. ln n에다가 빼기 ln 1이니까 요거밖에 지금 안 돼. 부등식 이쪽을 쳐다보면 얘잖아.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k분의 1이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보일 건 n번째 항까지 지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n분의 1을 더해. 오케이? 갑자기 또 하기 싫어? 괜히 또 했어 또? 그 여기 너는 뭐냐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분의 1이죠.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리미트를 건다? 이쪽에 리미트를 걸고 이쪽에 리미트를 걸어봐. 여기 리미트를 걸면 여기는 무한대고 여기는 빵이잖아. 여기가 무한대야. 그 얘는 반드시 뭐해? 발산해. 발산함을 판정한 거야. 무엇으로? 적분으로. 적분판정법이라고 한다. 따라해봐. 적분판정법. 얘를 쓸 때 포인트는 함수가 양의 값을 일단 가져야 되고 감소함수에서 많이 쓰고 적분 결과가 편해야 돼. 아니 적분 판정하려는 적분이 막 더러워. 판정을 어떻게 해? 못하잖아. 그지? 이렇게 할 수 있어. 잠깐 쉴 건데 쉬면서 요거 해봐. 나는 일단 쉬고 여의도고에 명예를 걸고 한 명이 나오던가 이렇게. 하자. 함수를 이렇게 잡고 시작할 거야. fx를 x제곱분의 1 이렇게 잡고 시작할 거야. 보면 알겠지만 x분의 1이라는 함수랑 x제곱이라는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함수지. 어차피 양수에서밖에 안 볼 거기 때문에 얘 또한 감소함수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잖아. 감소함수고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어. 그래서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라는 걸 알아. 부등식을 만들고 싶어. 또 k 가지고 올게. 여기 k 더하기 1 가지고 와서 여기를 만들고 싶은 거야. 이렇게 이 넓이 관계로 부등식을 만드는 건 수능에서도 논술에서도 내신에서도 중요한 기술이야. 이렇게 좌합 우합 이렇게 만든 거지. 얘는 함수값이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럴 때는 k 제곱분의 1로 결정이 돼. 그래서 딱 이 조각만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면 k에서부터 k 더하기 1까지 x제곱분의 1이야. 적분하기도 되게 편한 놈이지. 쓰자고. 큰 놈은 밑변의 길이가 1로 맞춰놓은 거라서 큰 놈은 k제곱분의 1이고 작은 놈은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됐어. 잠깐 지울게. 시그마를 걸 거야. 적분을 통해서 판정을 하고 싶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분이 좀 잘 되도록 아래끝 윗끝을 결정해주면 돼. k가 1에서부터 n-1까지 가면 되겠지. 그래서 k가 1에서부터 n-1까지 보내. 여기다 하나 붙이고 여기다 하나 붙이고 여기다 하나 붙이고 이렇게 계속 부등식인 것 같지? 붙이자고.
1에서부터 n-1까지 k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1에서부터 n까지 x제곱분의 1 dx가 되고, 오른쪽은 아이고야 길어라 k가 1에서부터 n-1까지 k제곱분의 1 이렇게 됐었어. 맞지? 얘 무슨 수열? 증가수열. 얘는 감소수열. 얘 증가수열인데? 우리가 보일 게 쟤였잖아. 근데 쟤가 이렇게 생긴 놈이거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분의 1, 여기 이 급수형 일반항을 관찰할 건데 대충 뚝딱뚝 한번 만들 것 같아. 얘가 좀 변신시켜 볼까? 얘는 2의 제곱분의 1부터 n의 제곱분의 1까지 가는 거니까 k가 2에서부터 n까지 k제곱분의 1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야. 저 급수형 일반항을 맞추려면 1만 더 더해주면 되는 거지. 1의 제곱분의 1 일단 보자고. 다시 얘 증가수열이라며. 얘가 증가수열인데 하나씩 하나씩 이게 찍었는데 위 이렇게 막혀있대. 이렇게. 그럼 얘는 뭐해? 수렴하겠지? 뭐에 의해서? 단조수렴 정리에 의해서. 증가수열? 위 막혀있어? 수렴. 이럴 거 아니냐. 그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야 지금 얘가. 그래서 그래. 그러면 x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니까 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고 1에서부터 n까지 들어온 거야. 맞아, 계산하자.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고 플러스 1이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맞니? 피곤하네. 그래서 여기다 대고 저기 준식을 맞춰주려면 자세한 설명은 또 다른 얘기는 그때 가서 하고, 지금 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여기 있는 그 급수형 일반항을 표현하는데 얘는 1을 여기 더해야 되는데 이거를 알잖아. 양쪽에다가 1을 더해. 이렇게. 맞지? 1을 더했어. 여기를 주목해 보는 거야. 이쪽을. 얘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분의 1이라는 급수형 일반항을 갖는 수열이 있어. S1, S2, S3 이걸 찍어낸 거지. 쭉 찍어냈는데 걔가 이렇게 된다는 거네. 2 빼기 n분의 1. 뭐보다는 작아? 2보다는 작지. 증가수열? 위 막혀 있어? 수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따라서 k가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분의 1이라는 이 수열은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때 수렴값이 2보다 약간 작거나 같을 거야. 2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아까 그 수렴값을 직접 얘기했잖아. 6분의 파이 제곱이니까 그럴만도 하지 뭐. 됐지? 따라해봐. 적분 판정법. 적분을 배우고 나서 수열의 극한으로 발을 딱 이렇게 들이밀잖아. 그럼 근데 얘기가 달라져. 할 게 많다고. 할 게 많으니까 건성건성 보지 말자. 이게 구모부터 나타나겠지? 이런 얘기들을 하려면 그 전까지는 적분이 안 들어가니까. 하여튼 그렇다. 메모하고. 힘들다. 증가함수 했고 감소함수 했고, 이제 정적분 변환하는 걸 해야 돼. 화이팅. 이쪽에다가 쓰기 시작할게. 따로 떼자. 정적분 변환. 여기를 따로 떼자. 정적분 변환. 기본. 이해를 돕고자 증가함수로 그려서 할게. 증가함수로. 대충 이렇게 그리자. y는 fx가 있어. 아까는 좀 편하게 하려고 0에서부터 잘랐는데 지금은 a에서부터 b까지 잘라서 할 생각이야. 정적분을 표시를 할 생각이고, 이제 좀 숙달이 됐을 거라고 믿어 의심하면서 k번째 조각만 나타내도 되지. 이제 우합을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고 좌합을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좌합보다는 크고 우합보다는 작다. 그렇게 식을 쓰고 싶어.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합보다는 작고
좌합보다는 커. 각각을 따로따로 써내면 되는데 이제 거칠게 쓰지 않고 편안하게 쓰고 한꺼번에 정의를 내릴 생각이야. 이쪽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있고 F의 X의 K 델타 X라고 쓰면 된다. 인정? K번째 X좌표니까 얘가 X 뭐라 그랬지? X0 X0 얘는 X의 N. 오케이? 첫 번째 직사각형이 너잖아. 이렇게 여기가 X1일 거 아니냐. X0가 여기라고. 그래? 이게 될 거고 좌합은 K가 1에서부터 N까지 여기 좀 어렵다. 몇 번 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안 한 사람들은 더 어려울 수 있다. 좌합은 이렇게 나타내고 좌합의 표현 방법은 많다. 그랬지? 그래서 하나만 좀 바꾸자고. 얘가 X0부터 X의 N-1까지 가는 거니까 K가 0에서부터 N-1까지 F의 XK라고 쓸 수 있다. 여기가 좀 어색하잖아? 좌합을 얘기하고 있네. 그렇게 하면 되겠고 얘는 fx0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개로 바뀌지는 않을 거야. 1에서부터 n-1까지 바뀌지는 않을 거야. 제가 한 3번쯤 한 것 같은데 이제 좀 적응됐어? 그렇게 됐어. 얘 증가수열이고 얘 감소수열이야. 그것도 정리됐어. 이제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 말을 써주면 돼. 단 델타 x는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적분이 지금 이렇게 적분이 돼 있잖아.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그럼 b 빼기 a를 n으로 나눈 것이 델타 x야. 그래서 b 빼기 a를 n으로 나눈 것이 델타 x야. 델타 x는 부호가 있지. n은 양수기 때문에 부호는 얘로 결정이 돼. b가 더 크면 양수, b가 더 작으면 음수. 그러니까 이쪽을 적분하면 음수인 게 당연하겠지. 델타 x가. 맞지? 됐어. 그 다음에 좌표로 따지면 똑같이 써야 돼. 케이스가 아이씨 이렇게 써.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이렇게 매집을 해놓으면 게임 오버인 거야. 아 얘가 정적분의 정의를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고 왼쪽의 극한도 이걸로 하자. 왼쪽의 극한도 오른쪽의 극한도 이쪽으로 수렴할 거야. 적분이 잘 되고 있잖아. 연속함수고. 그래. 그러면 이제 얘의 극한만 생각을 하고 얘의 극한만 생각을 해도 정적분을 수렴할 거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를 더 쓰자고. xk는 따라해봐. k번째 x좌표 다시 k번째 x좌표. 근데 얘는 스타트가 0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찍히는 x좌표들이 등차수열인 건 맞는데 여기 있는 x1이라는 것은 a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하면 되지. 등차수열과는 좀 다르지. 등차수열은 첫 번째 항이 x1부터 출발할 거 아니냐. 그럼 x의 2는 a에다가 공차를 2번 더하겠지. xk는 x0에다가 공차를 k번 더했겠지. 괜찮아? 그래서 xk라는 것은 또 졸려. 어이씨. n분의 b-a의 k 이렇게 쓰면 좌표를 쓸 수 있겠네. 읽어봐. a 더하기 n분의 b-a의 k. k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0서부터. k의 마지막은 n까지. k의 시작은 어디? 0. k의 마지막은 n. 그렇게 돼. 아, 이렇게 되는군요. 왼쪽으로 갈게. 아이고야. 도대체 한석원 선생님은 어떻게 그 연세에 그렇게 수업을 하시는 거지? 나보다 한 10살은 많으실 텐데.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데. 겉보기 등급에서는 한 10살 많으실 것 같은데 내가 정확한 연세를 잘 모르겠거든? 근데 나보다 위인 건 맞아. 아래라고 하기하면 좀 그렇잖아. 위인 건 맞는데 내가 대치동에 있었을 때 그분이 거기 주름 잡고 계셨거든? 어떻게 그 연세를 그렇게 수업을 하시지? 대단한 것 같아. 하자. 정적분 변환. 그 동생분은 더 대단하신 것 같아. 학원 운영을 너무 잘하셔. 두 분 다 참 대단하시지. 말투도 똑같아. 알아? 판서하는 것도 똑같아. 그 수업 스타일도 똑같아. 그 형이 배운 건지 동생이 배운 줄 모르겠는데 또 제주도에서 나오신 분들인데 한번 제주도 방언으로 수업을 하시면 어떨까? 두 분이서. 참
참 잘하셔. 대단하신 것 같아. 시끄럽고 전자분 변환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k가 1에서부터 n까지 f에 a 더하기 n분의 b-a의 k 곱하기 n분의 b-a 읽혀? 이게 xk 얘가 델타 x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구나. 보이지? 잘했어. 근데 너도 귀찮고 나도 귀찮은 게 여기가 귀찮아. 여기가 존나 귀찮아. 그래서 b 빼기 a를 p로 놓고 문제를 풀 생각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a 더하기 n분의 pk 곱하기 n분의 p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지. 난 지금 얘를 우합의 극한을 쓴 거야? 저합의 극한을 쓴 거야? 우합의 극한을 쓴 거지. xk 델타 x니까. 이해됐어? 그래.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등차수열이라고 그랬잖아. x좌표가.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xk를 a 더하기 n분의 pk라고 놓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xk 그 x좌표를 이제 저렇게 안 둬. n분의 pk로 두고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xk를 n분의 k로 두고 하는 방법이 있어. 얘는 우리가 계속 해왔던 적분으로 표시가 될 것이고, 어디 한번 묻자. 잘생긴 우주야. 얘로 표현하면 어떻게 바뀌는 거니? 1차식이 나와. 평행이동으로 바뀌어. 잘생긴 대현아. 얘는 뭐로 바뀌니? 그렇지. 오, 참 대단한 애들이야. 자, 설명 들었지? 자, 시작. 신기한 애들이네. 별거 아니야. 뭐 대단한 거겠니? 응? 그래봐야 옛날에 다 끝나는 거 뭐 답습하는 것 뿐인데. 하자. 좀 짜증이 날 뿐이야. 근데 생각해봐라. 얘 무한급수잖아. 그치? 응? 무한급수야. 무한급수기 때문에 우리 무한급수 분류기준 기억나? 수열의 합이 원래 부분합을 구한다, 극한합을 구한다였잖아. 근데 수열의 합이 계산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고. 수열의 합이 계산 가능한 경우는 시그마 다항식, 시그마 지수식, 시그마 다항식 곱하기 지수식, 나머지는 전부 다 마원급수였잖아. 지운다 그랬었잖아. 근데 수열의 합이 계산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랬어. 첫 번째가 한 달 됐다. 응. 첫 번째가 샌드위치 정리가 있었고, 두 번째가 빨리 얘기해. 두 번째 단조수렴 정리가 있었고, 세 번째 오늘 배운 거 적분 판정법이 있었고, 네 번째 전에 배운 거 비교 판정법이 있었고, 다섯 번째 정적분 변환을 배우고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뻥 치고 있네 모르면서. 나열할게. x0부터 써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나 시그마 입장에선 k가 지금 1부터 출발하니까 x0를 안 쓰고 시작할 생각이다. 이해할 수 있지? x의 1 a 더하기 n분의 p 첫 번째 x좌표 x0 다음에 있는 거. x의 2는 a 더하기 n분의 p 곱하기 2. 이거 다 해봐야 돼 네가. 응? 아이고 다 해봐야 돼. 간다. x의 n은 a 더하기 n분의 p에다가 n 이렇게 오게 된다고. 그러면 xk는 등차수열이야. 정의역이 자연수란 말이지. 이산적인 세계여서 xk라는 놈은 여기다 n을 무한대로 보낼 거 아니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a보다 살짝 크겠지. 살짝 크니까 a보다는 커요. 여기는 소고가 되는 거라 정확히 a 더하기 p야. 이렇게. 근데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그 개념 안에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이산적인 세계로 하나씩 찍히는 게 델타 x가 0으로 죽는 거 아니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델타 x가 0으로 죽는 거라서 선을 많이 쌓으면 넓이가 된다 그거로 바뀌는 거잖아. 직사각형에서. 그래서 그 이산적인 x1, x2, x3로 되어 있던 것이 n을 무한대로 치면 연속적인 세계로 바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극한을 보낸다는 의미여서 등호 없어 등호를 붙일 판이니까 x가 a 더하기 p보다는 작거나 같고 a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고. 연속적인 세계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차례대로 일정한 수 뭔가 더해지고 있을 텐데 무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그때 공차가 n분의 p잖니. n분의 p여서 델타 x가 n분의 p인데 연속적인 세계로 가면 델타 x가 d가 되는 거 아니냐. 공차를 d라고 보통 부르니까 dx로 얘가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또 여기에서의 변수는 k잖냐. k 대신에 1, 2, 3, 4, 5, 6, 7, 8 갈 거니까 k 앞에 붙어있는 계수가 공차라는 것도 알겠지. 그래서 n분의 p2가 공차 델타 x이자 이 연속적인 세계로 가면 dx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아래 끝 a, 위 끝 a 더하기 p, 그 다음에 a 더하기 n분의 pk를 전부 다 xk로 둔 거니까 xk는 x로 바뀌었잖아. fx. 설명하는 게 더 피곤하네. n분의 p가 dx잖아. dx. 돼서 이렇게 정적분의 결과로 바뀌어를 알 수 있고, p라는 게 b 빼기 a잖냐. b 빼기 a니까 여기를 쓱 지우고 네가 알고 있는 여기가 b 빼기 a니까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의 결과라는 것도 알 수 있어. 됐지? 한 번씩 써보면 돼. 여기는 또 나열해. x의 1 n분의 p, x의 2 n분의 p에다가 2를 곱해. 그만. n번째 항까지 나열을 했어. n분의 p에다가 n을 곱하는 상태가 돼. 그럼 xk는 n을 무한대로 보낼 생각이기 때문에 0보다는 클 테고 p는 상수잖아. n 무한대로 쳐봐. 0으로 수렴할 거 아니냐. 걔보다는 클 거고 얘는 삭제가 된다고. p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연속적인 세계로 바뀌는 거니까 x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p보다 작거나 같다로 쓴다 이렇게 되고, k 앞에 붙어있는 계수가 공차야. n분의 p야. n분의 p씩 더해지고 있어. n분의 p씩 더해지고 있는 거니까 얘가 공차가 된다. 여기를 봐도 지금 그렇지. 델타 x가 n분의 p가 되고 얘가 n을 무한대로 치면 dx로 바뀐다 이렇게 돼. 그래서 쓰자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p까지 저기 있는 저식을 봐야 돼. f에다가 a 더하기 n분의 pk를 x로 놓은 거니까 여기 x가 되고, 그 다음에 n분의 p가 dx니까 저기 n분의 p 달려있잖아. dx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지.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여서 수투 관점으로 설명하면 여기에서 fx로 네가 바꾸고 싶어. x 대신에 x 빼기 a를 대입하면 되겠군.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하는군. 여기는 a가 되고 a 더하기 p로 바뀌겠지. 델타 x가 바뀔까? 평행이동하면? 바뀔 리가 없지. 직사각형 그대로 움직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는 dx가 되겠군. 해서 하는 방법이 수투 관점인 것이고 평행이동 관점인 것이고, 그 다음에 적당히 치환을 해도 되잖아. 얘를 t로 치환해도 되는 거 아니냐. t를 치환을 하는데 우리가 연습 한번 한 것 같아. 여기에 있는 원함수 입장에서 쳐다보면 x 대신 0을 집어넣었어. 그럼 a가 되고, x 대신에 p를 집어넣었어. 그럼 a 더하기 p가 될 거라고. 근데 dx가 dt 되는 거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지.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a 더하기 p까지 이제 다시 x로 쓰지 뭐. fx dx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됐지요? 됐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다음 얘예요. x의 1 n분의 1 x의 2 n분의 2. 내가 여기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래. 혹시 내가 인상을 쓰거나 그러면 네가 짜증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에 짜증나서 그러는 거야. 여기 통증이 있어서 진통제를 먹은 거거든. 치통이 있더라고. 근데 치과를 못 가. 어떻게 가 치과를. 여기 아침 10시부터 나 여기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못 가고 있잖아. 여기 진통제 먹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막 어금니를 뽑고 싶네. 개 아프네. 해 아무튼 n분의 n. 하여튼 미안해. 인상 안 쓰면 그런 걸로 알아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xk가 있어. xk가 있는데 0보다는 크겠지. 여기는 그냥 확정값 1이야.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그 연속적인 세계로 가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단계 돼. 공차 얼마니? n분의 1. k 앞에 붙어있는 개수. 따라해봐. k의 개수. 이제 귀찮아 나도. dx가 n분의 1 이렇게 된다.
그게 세상 좋아. 이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저기 f에다가 a 더하기 px잖아. n분의 k를 x로 놓은 거니까 여기 n분의 k를 x로 놓은 거니까 px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px야. px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n분의 p잖니. n분의 1이 dx니까 여기 dx를 박아놓고 여기다 p를 곱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쳐다보면 요 함수랑 요 함수를 비교해봐. x 대신에 px를 넣었다는 얘기는 p가 1보다 크다고 가정하면 여기 대충 뭐 2x, 3x 이런 거일 거 아니냐. x 대신에 2x 꽂았으면 2분의 1 배한 거지. 3x 꽂았으면 3분의 1 배한 거지. 그럴 거 아니냐. 그러면 p분의 1배를 한 거라고. 축소일 수도 있고 확대일 수도 있겠지. p가 1보다 크면 축소고 p가 0과 1이면 확대가 되겠고 그렇게 해놨으니까 다시 p를 곱하는 게 당연지사겠지. 그 원상복귀가 될 테니까. 이해된 거야? 안 됐으면서 되는 척하기는 뻥치고 있네. 여기 해. 여기 얘를 쓸게. 얘가 0에서부터 p까지야. f의 a 더하기 x라는 함수가 있어. 얘는 난 p가 1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할게. p분의 1배를 땡긴 거야. 이렇게. f에다가 a 더하기 px. y도 빼먹고 쓰는 거 봐. 양아치 아주 그냥. 0을 p분의 1배 하면 그냥 0이고 p를 p분의 1배 하면 이제 1일 거 아니냐. 0에서부터 1까지가 지금 온 거라고. 그래서 얘를 적분하라는 말은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라는 말인데 원래 거랑 다르잖아. 이쪽으로 축소를 했으면 높이는 그대로가 있는데 얘만 지금 p분의 1배 한 거 아니냐. 넓이가 p분의 1배잖아. p분의 1배니까 다시 p를 곱해야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지. 또 만사가 귀찮잖아. 대충 취한적분 아니까 원함수 입장에서는 x 대신 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x 대신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p가 되는 거예요. 아이 병신아. a 더하기 p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p dx가 dt잖아. p dx가 dt니까 dx는 p분의 1 dt일 거 아니냐. p분의 1 dt가 되는 거니까 인테그랄 a에서부터 a 더하기 p까지 f의 t가 되고 p분의 1 dt가 되는 거니까 p분의 1 dt가 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앞에 p가 있었잖아. p가 곱해지는 거라서 이게 사라지고 가지고 놀아야 된다고. 그러면 딱 출제 포인트가 그럴 것 같지 않니? 이 안에 2x, 3x, 4x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때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도 물을 테고 수식으로 푸는 것도 물을 테고 당연한 거라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한 통속인데 지금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 열심히 설명해 보려고. 근데 생각해 보면 되게 단순한 게 첫 번째 여기 있잖아. a 더하기 n분의 pk를 x좌표로 뒀어. k 대신에 1을 집어넣네. n을 무한대로 보내봐. 그러면 이 x좌표가 a지? 다시 이거를 xk로 놨잖아. xk로 놨어? 잘못 얘기했냐? xk로 놨잖아. k 대신에 1을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낼 거 아니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0으로 죽을 거니까 a밖에 안 남잖아. 아래 끝 a란 얘기고 그 다음에 n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n을 털었을 거 아니야. 위 끝은 a 더하기 p겠지.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a 더하기 p까지 fx dx가 되는구나. dx가 되는 이유는 k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니까. 됐지? 두 번째는 아이고 n분의 pk를 x로 놓은 거야. 여기만 바라볼 거야. x좌표로 둘 거야. k 대신에 1을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쳐봐. 0. 요게 x좌표니까 n분의 p잖아. n을 무한대로 쳐봐. 0일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 여기다 n을 넣었어. 그럼 p지. p가 돼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p까지가 되는 거고 f에다가 a 더하기 x라 쓸 거고 k 앞에 붙는 개수가 n분의 p니까 너는 dx가 되고 요렇게 했던 거야 지금 이렇게. 괜찮아?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니? 이번에 n분의 k n분의 k를 x좌표로 놓으면 k가 1에서부터 n까지 움직이면 세상 편해.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k 대신에 1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쳐. 이거 빵이잖아. 인테그랄 여기는 0 k 대신에 n을 집어넣어. n분의 n이니까 1이잖아 1이 돼. f에다가 a 더하기 p 곱하기 n분의 k니까 px라고 쓰고 그 다음에 n분의 k를 그 x좌표로 놨으니까 k 옆에 붙어있는 개수가 n분의 1이잖아. n분의 1이니까 얘는 p 곱하기 n분의 1이라고. 여기는 dx라고 쓰고 p를 곱하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써내면 된다고.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정적분 변화는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맞아. 그런데 가끔 10월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기관이 인천교육청이에요. 다른 데서는 내가 잘 못 봤고 인천교육청에서는 가끔씩 뜨문뜨문 이런 문제를 내지. 여기를 바꿔. 여기를. K가 1에서부터 거식이 뭐야? N까지 가는 게 아니라 노란색으로 쓸까? 3n-1부서부터 이렇게 9n 더하기 999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고.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싫다. 첫 번째 하기 하자 그래 씨. 이게 XK야. 이게 XK인데 3n-1을 여기다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 n을 무한대로 쳐봐. 그러면 여기가 뭐 되는 거야? 3p지. 보기 불편해? 미안해. 3n- 여기다 넣었어. k 대신에. 3n-를 넣으면 n을 무한대로 치면 여기가 3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3p가 될 거 아니냐 이게. 여기가 a 더하기 3p가 된다고. 아래 끝 a 더하기 3p가 되고. 그 다음에 9n 더하기 999인데 여기다가 9n 더하기 999를 넣어봐.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쳐봐. 이쪽은 9로 수렴할 거 아니냐. 9로 수렴하니까 9p가 되겠죠. a 더하기 9p가 돼서 여기는 숫자가 아니어서 좀 불편한 거지 뭐. 9p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고. 아유 귀찮다. 그러니까 f에 x가 되고 여기는 뭐 dx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야. 됐어요? 아래 끝, 위 끝이 뭐 바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니네 그거 봐봐. 여러 가지 정적분 어쩌고. 거기에 미안해 대현아. 그 앞에 있는 내용도 좀 읽고 건강한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어. 4페이지, 5페이지 에 있는 문제들이 보기도 있고 필수예제도 있고 유제도 있을 거야. 4페이지, 5페이지까지. 5페이지까지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지금 할 일이야. 복습하고. 나 문제 쓰고 있을 테니까. 시작. 부분적분, 치환적분 여러 가지 정적분을 연습을 이제 슬렁슬렁 어떻게 되겠지 뭐 하고 왔는데 이젠 적분으로 바꾼 다음에 적분을 또 하라니까 또 한 장 뽕 때리는 거지.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아니야. 넓이, 부피 글로 가면 또 적분해야 돼. 또 식표해야 되고. 요쪽이 좀 어렵게 나오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몇 번 얘기했잖아. 잘 해보자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또 생각해보면 별게 아니야. 자, 일단 보세요. 예를 들어서 K가 1에서부터 N까지 싹을 잘라야겠지? 잘라야지. 1 더하기 N분의 K에 100제곱 dx를 쓰면 어떡하니? N분의 1 이런 거를 보자고. 얘는 무한급수 문제야. 수열의 합이 계산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 거지. 마침내 100제곱을 하면 되긴 되는데 그거 하다 집에 갈 것 같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잖아. 정적분 변환을 하고 싶다는 뜻이고, 정적분 변환을 할 때 가끔 이제 누가 물어. 선생님 저 통째로 xk로 둘까요? n분의 k를 xk로 둘까요? 이런 걸 물어. 마음대로 해. 아래 끝, 위 끝이 편하려면 얘를 두는 게 낫겠고, 적분 평행이동이나 치환적분 자신 없으면 통째로 두는 게 조금 나을 수 있겠지. 어차피 잘하는 새끼가 잘해. 그럼 전체를 xk로 둔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한 번만 이렇게 할게. sk로 두면 1 더하기 n분의 k 이렇게 뒀어. k 대신에 1을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내봐. 1이잖니? 아래 끝이 1이야. k 대신에 n을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쳐봐. 위 끝이 2야. 이렇게. F란다. 이게 x의 100제곱이 되고 k 옆에 붙어있는 개수가 n분의 1이니까 dx가 돼서 이거 적분하라는 거야. 이렇게 바꿔지는 거지.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K는 100개 들고 있어. N은 100개가 아니야. 하나가 더 많아. 왜? 공차가 필요하니까. 델타 X가 필요하니까. DX가 필요하니까. 따라해봐. N이 더 많다. 지금 너는
구분구조법을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막 찾아갖고 풀고 있지. 그냥 전범위 실물을 보는데 빠밤하고 등장하면 이걸 무한급수로 풀어야 되는 건지 적분으로 풀어야 되는 건지 뭐로 풀어야 되는 건지를 네가 정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요번 같은 문제를 봐. 무한급수 문제야. 급수형 일반항이 떠 있는 거라서 일단 시그마로 나타내야지. 계산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시그마로 표현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 시그마로 표현합시다. 출발하겠네. 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고 좀만 하고 쉴게. 밑에 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여기 쳐다보면 되잖아. k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네. 약간 페이크지 이거. n 더하기 n이라고 좀 써주지. 아저씨 왜 그러나 몰라. 이렇게 하면 이쁘잖아. 그러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가 있고 변하지 않는 건 그대로 쓰고 변하는 걸 변수 k로 두면 되는 거니까 이거 세제곱이 된다. 여기까지 됐어. 맞지? 질문. 수열합 계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이거 공식 몰라? 알잖아.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이거 알잖아. 이것도 마침내 세제곱해서 전개한 다음에 시그마 걸면 되지. 가능한 거 맞아 이거. 가능한 거 맞는데 문제에서 이제 정적분으로 하기로 했고 하기도 했고 풀어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이거지. 다른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 봐. 따라해봐. n분의 k n분의 1 n분의 k n분의 1 이런 게 보여야 돼 지금. 전적분을 하고 싶으면. 근데 잘 안 보이지. 근데 n이 k보다 몇 개 많다고? 하나 많다고. 하나 많다고. 그러면 시그마 입장에서는 k만 변수니까 분모 분자를 일단 n세제곱으로 나눠. n세제곱으로 나누면 한꺼번에 쓰면 싫어하겠지? 알았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n분의 k의 세제곱으로 바뀌어. 뭔가 약간 유력한 느낌이야. 분모 분자를 n세제곱으로 나눴어. k가 1에서부터 n까지 왔지. n세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분모로 들어가면서 n세제곱으로 들어갈 거 아니냐? 여기가 뭐라는 거야? n세제곱 나누면 안으로 들어가면서 n으로 들어갈 거 아니냐? 1 더하기 n분의 k의 세제곱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근데 n분의 k가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 n분의 1도 있어야지. 그 분모 분자를 또 n분의 1로 나눠. 똑같이. 이렇게. 그 이제 메이드가 된 거지. 리미트를 이쪽에다 걸면 수렴할 거야. 전적분의 결과로. 리미트를 이쪽에 걸면 수렴할 거야. 전적분의 결과로. 수렴할 때 연산이 되잖아. 리미트는. 그래서 연산이 되겠군요. 아래 거는 인테그랄 n분의 k를 xk로 놓은 거니까 k 대신 1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치면 빵. k 대신에 n을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치면 1. 0에서부터 1까지야. 이렇게 분모인데 너무 크게 썼다 야.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 세제곱의 dx가 될 것이고 수렴할 때만 연산이 되니까 분자는 한꺼번에 합시다. 이렇게 얘를 한꺼번에 두면 k 대신에 1 집어넣었어. 여기다 1 집어넣었지? n을 무한대로 보냈어. 1이야. k 대신에 n 집어넣었어. 1 되는 거잖아. n을 무한대로 쳐. 그래봐야 2야. 1에서부터 2까지니까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너를 xk로 놨잖아. x의 세제곱이 되고 k 옆에 붙어있는 개수가 n분의 1이니까 dx라고 해서 이 적분을 잘하면 된다고. 이해했지? 이해하셔야 해.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거. 코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시그마 계산할 엄두가 안 나지.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네.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K가 토탈 3개 있고 N이 4개 있네. N이 더 많지. N분의 1을 뽑고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에다가 N분의 1 잠깐 뽑아봐. 이렇게. 그럼 결정됐네. 얘는 코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가 있고 n분의 k의 제곱 정도로 써낼 수가 있잖아. 여기 각이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n분의 k를 xk로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따라해봐. n분의 k 0에서부터 1까지야.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가면 얘를 xk로 놓으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가 되고 n분의 1은 dx가 될 거니까 dx라고 쓰고 n분의 k를 x로 놓은 거잖아. x 코사인 2분의 파이 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미분의 파편이 보이네. 미분의 파편이 보이니까 치환적분하면 되겠지. 됐지? 그렇게 치환적분하면 되고.
이쪽. 얘도 그 n세제곱이 있는데 여기 n분의 k의 제곱이라고 만들어주고 n분의 1을 뒤로 보내서 이렇게 쓰면 뭔가 메이드가 된 느낌이야. 맞지? n분의 k를 x로 놓고 n분의 1을 dx로 놓고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제곱에 2의 x제곱 dx 이렇게 하면 되겠네. 무슨 적분이야? 부분 적분. 두 번 하면 되겠지. 두 번 하면 돼. 테이블 적분 하던가. 아래는 쓰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고 n 5제곱분의 1은 가만히 두자. 얘는 멀쩡하게 생긴 놈이니까 k가 1에서부터 n까지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은 n으로 쓰고 변하는 것은 k로 쓰기로 했는데 여기 좋은 거 하나 있네. 2k라고 쓰고 k의 4제곱이라고 쓰면 되겠다. n이 하나 더 많은 게 보이는지 모르겠어. n 4제곱분의 1을 이쪽에다 우겨 넣어. 그러면 n분의 너의 4제곱이 될 거고 n분의 1만 이렇게 남겨놓으면 되겠네. 맞지? 그래 놓고 여기를 변신시키자. 1 더하기 n분의 2k 그거의 4제곱이 되고 n분의 1이 온 상태야.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리미트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통째로 해. 그게 시한적분하기도 그렇고 평행이동하기도 귀찮고 통째로 하지 뭐. 통째로 이거 하자. 통째로 하면 k 대신 1 집어넣었어. n을 무한대로 쳤어. 1이지? 그 다음에 k 대신에 n 집어넣었어. n을 무한대로 쳤어. 3이야. 이렇게.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네. 공차가 얼마니? n분의 2. k 옆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잖아. n분의 2잖아. n분의 2니까 여기 2라고 두고 2분의 1을 쓰고 이렇게 하면 돼.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여기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뭐야 x의 4제곱 dx 이거 하니까 이거 적분하면 되네. 사실 얘는 그냥 대충 해도 극한은 나온다? 이거? 아까 쟤랑은 좀 다르게 얘는 알잖아. 2분의 1에 n제곱으로 출발할 거 아니냐. 이렇게 2분의 n은 n 플러스 1이니까 무한대보다 무한대 꼴이니까 너도 하여튼 4분의 1 n제곱으로 출발하는 놈인데 제곱을 걸었으니까 16분의 1 n 4제곱으로 출발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마찬가지 규칙으로 너도 대충 알잖아. 차수 하나 올리고 그 짓을 올리면 적분하면 이렇게 출발할 거니까 이렇게 그냥 계산해도 되겠지. 뭐 이상한 거 같다? 잘못했지? 차수 하나 올리고 그 짓으로 나누면 4제곱이잖아. 이렇게 8제곱이잖아. 아이씨 바보야. 그럼 이렇게도 계산이 되긴 하겠지. 그치? 되게 되는데 정적분을 쓰라고 하기도 했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없어 보이잖아. 없어 보이니까 시그마로 표현하기로 해. 주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이렇게 있고 지금 뭐야?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5제곱 이렇게 있고 지금 뭔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 아이고 복잡하기로 하여라. 그럼 이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전적분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n분의 k가 왔으면 좋겠고 n분의 k의 5제곱이 왔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n 6제곱으로 부모 분자를 나누면 뭔가 초반 분위기는 잘 돼 보여. 이렇게 만들고 n 6제곱으로 나눴어. n 6제곱으로 나누면 여기 n 세제곱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n분의 k의 세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됐고 근데 n분의 1이 없지. n분의 1이 없으니까 여기 n분의 1 하나 붙이고 n분의 1 하나 붙여. 그러니까 부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눈 거잖아.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1로 들어가면 n분의 1이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맞지? 수렴할 때만 연산이 되는 거니까 전부 다 적분의 결과를 수렴하잖아. 그래서 잘 쓰면 돼.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 dx 이렇게 되고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 5제곱의 dx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 세제곱의 dx 이거의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하면 뭐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아까 이거의 규칙 있잖아. 차수 하나 올리고 그 시대로 나눠라. 차수 하나 올리고 그 시대로 나눠라. 이 소리야 그 소리가. 이거 해석하면 충분히 유도할 수 있거든. 최고참한 개수를 뽑을 때 그렇게 하면 되고. 뭐 있어? 3번 쓰자. 야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가 있고 n제곱근은 그대로 쓰고 2에 2k제곱이라고 써야겠네. 거기다가 n분의 1이 있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네. 딱 봐도 시그마 계산이 안 되네. 그럼 얘를 잘 써봐야지. 그럼 너는 2의 n분의 2k 제곱이네? 딱 봐도 정적분 변환인데? n분의 1이 나와 있을 거고 이 상태인 거지? 공차 얼마야? n분의 2. 공차가 n분의 2니까 n분의 2로 맞춰주고 여기 2분의 1을 곱하고 이렇게. 그러면 n분의 2k를 xk로 놓고 문제를 풀 것 같잖니? 그 인테그랄 k 대신에 1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쳐? 0이지. k 대신에 n을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쳐? 2가 되고 그 다음에 앞에 2분의 1이 있었고 2의 x제곱에 dx 이렇게 쓰면 이거 적분하면 되겠다. 됐지? 그렇게 하면 되고 마지막 요거 이번에 n분의 k를 해볼까? 그게 덜 귀찮은 것 같다. n분의 k를 x로 할게. n분의 k를 x로 하면 바뀌어질 수가 있어. 사실 정리하고 하는 게 낫겠지. 왜냐면 앞에 거의 제곱이랑 뒤에 거의 제곱을 더하면 일단 1이잖아. 1, 이 1이 되고 1 더하기 2 사코니까 2 사인 바꾼 다음에 정리해도 되고 뭐 그냥 이대로 정리해도 되고 곱하기 코사인 2n분의 파이 k 이렇게 돼. 여기 2사코잖아. 2사코니까 사인 2x 되는 거라서 사인에다가 여기 각에다가 2배 곱하면 되겠네. n분의 파이 k 이렇게 하고 1 더하기 여기까지 온 거야. 됐어? 그래. 그 여기 n분의 1이 있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가 있고 변신시킨 다음에 해도 돼. 상관없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 그럼 뭐 n분의 k를 이번에는 해보자. n분의 k를 xk로 놨어. 이렇게 아래 끝, 위 끝 1에서부터 n까지야. 0에서부터 1까지겠지 범위가.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요건 dx. 여기는 1 더하기 사인 파이 x. 이거 적분하면 되겠네. 다 적분할 수 있잖아. 잠깐만. 진짜 되는 거야? 진짜? 누구한테 물어보지? 얼마야? 라고 물으면 얼마야? 라고 물으면 여기 있는 주기가 2잖냐 얘가. 주기가 2죠. 주기가 2인데 0에서부터 1까지니까 몇 조각이냐? 2조각이잖아. 2조각이 생기기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냐. 2조각의 원함수 입장에서는 넓이가 2예요. 근데 여기는 파이분의 1배한 거잖아. 그러니까 파이분의 2였겠지. 그렇게 해도 되고 꼴값 따지지 말고 그냥 치환적분해도 되고 할 수 있지. 치환적분을 하면 이렇게 하면 돼. 여기 있는 원함수 입장에서는 x는 0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파이가 되는 거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파이까지 일단 생각을 하고 싶고 파이 dx가 dt 되는 거 아니냐. 파이 dx가 dt 되는 거니까 파이분의 1 왜 더 어려운 거 같지? 사인 t의 dt 이렇게 하면 되겠지. 같은 소리 했잖아. 오케이? 그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됐어. 10분 쉬어 이제. 그 하나가 더 있을 거야. 정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센수학처럼 생겨 있는 거 하나 더 있지 않니? 주간 테스트 어쩌고? 그거 내가 모아놓은 거야. 구분구조법이랑 그다음 역함수 적분이랑 그 두 개만 모아놓은 거니까 일단 정석을 다 하고 그거로 넘어가면 돼.